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 불빛 속에는 한때 꿈을 걸었던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손에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인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삶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생존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조차 비극이 되어버린 세상. 우리의 노년은 왜 이렇게 잔혹해진 걸까요? 문제 공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의 결과가 불안이라면 그건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의 실패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두려움이 되고 일이 아닌 생존의 수단이 되는 현실 속에서 노년은 더 이상 휴식의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후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현실 분석. 지금의 사회는 한 세대의 헌신으로 세워졌지만 그 세대는 그 결과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체감 소득은 줄었고 도시는 커졌지만 사람의 자리는 줄었습니다. 노동은 길어졌고 복지는 짧아졌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지만 일할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자영업에 몰린 사람들은 결국 또 한 번의 경쟁에 내던져졌습니다. 살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그곳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버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틴다는 말 속에는 고통을 감추고 체념을 삼키는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사람마저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그리고 그 물음은 결코 약자의 푸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전체의 울음입니다. 심리적 통찰.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찾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그 의미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에게는 여유가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고 시간은 남았지만 쓸 곳이 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돈으로만 계산되고 가치의 기준은 생산성으로만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습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돈이 줄어드는 순간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노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시대적 원인. 이 비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공은 경쟁에서 나온다는 신념이 모든 세대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함께 사는 법보다 앞서가는 법을 배웠고 지켜내는 법보다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더 부유해졌지만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돕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어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희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일 인식의 전환.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지속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더 벌기보다 덜 잃는 삶.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불리는 기술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노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 이 경제적 대응.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작정 버티는 대신 유연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생활의 단순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위험을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크게 벌지 못하더라도 작게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생존입니다. 해결의 실마리 3관계의 복원. 이 시대의 비극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돈보다 관계입니다.
이웃과 대화하고 동년배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고립을 막고 정신의 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일상 속에서 다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사사회의 역할, 국가의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시급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노동은 값싼 임시직이 아니라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지방 소멸과 상가 공시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문화적 참여, 세대 간 교류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일과 삶이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사회는 숨을 되찾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았고 저축하면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일해도 가난해질 수 있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는 예측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고 살아남는 것조차 축복이 아닌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의 무력화입니다. 과거 세대가 믿었던 공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를 내면 망하고 부동산을 믿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융상품을 사면 수수료만 늘어납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노년은 길어졌지만 그 길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와 생존의 딜레마. 노년의 생존이 비극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변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제도는 정체되어 있고 기회는 줄었지만 위험은 커졌습니다. 그 결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고 쉴 수도 없고 다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착각은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부동산을 자산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도시는 성장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상가는 텅 비었습니다.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있는 부동산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산을 보유하고도 현금이 없는 이른바 유동성 빈곤이 노년층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이 생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 첫째, 현금이 곧 생명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크기가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금, 임대, 배당,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작게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삶이 멈춥니다. 둘째, 지출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노후의 목표는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입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과도한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작은 절약이 큰 생존의 틀을 만듭니다. 셋째,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이제는 모험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복잡한 상품 대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말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노후의 투자 원칙은 단순합니다. 손실을 막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고령사회형 생존 전략 노동의 재설계. 노년의 노동은 생계 수단이자 정신적 안정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 구조는 나이에 맞지 않습니다. 체력은 줄어드는데 일의 강도는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노동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은 노동력이 아니라 경험력을 가진 인력입니다. 직업은 은퇴해도 역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멘토링, 상담,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몸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되는 길입니다. 지출과 생활의 재설계. 노년의 소비는 자존심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노후 파산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쓰는 습관도 다시 봐야 합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녀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노년의 경제는 효도보다 독립이 우선입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보다 위험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교류, 지역활동 참여가 정신 건강과 생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의 삶은 혼자 꾸리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협동과 나눔이 새로운 복지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 텃밭, 공유 주거, 시니어 커뮤니티 같은 작은 연결이 삶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관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회적 대안과 정책 제안,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노년 빈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 다시 일할 수 있는 구조, 건강한 고령 노동 시장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알바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설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세대의 지식이 되도록 연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는 생존의 최소선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 주거, 돌봄, 교육이 모두 연계된 통합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자가 아니라 제도전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사회를 살립니다. 마무리 공감과 행동 촉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폐업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내일의 생계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비극은 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노년은 포기가 아니라 새 출발의 시간입니다. 잃은 것을 세지 말고 남은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단단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비극이 아닌 다시 시작이 되는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